여러분들 혹시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재건축의 상징? 아무래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은마아파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진짜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4424세대 아파트 단지로 1979년 8월 첫 입주,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43년 된 아파트이죠. 43년? 어우,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정도면 재건축 진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미 은마아파트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재건축 추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잖아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 D등급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도전해보지만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나 2010년 4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게 되었고 최고 49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드디어 강남 금싸라기 땅의 대단지 아파트가 꽃을 피우겠구나 싶던 그 순간 이전 서울시장이 내세운 35층 층고 제한 탓에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죠. 그래도 은마아파트는 포기하지 않고 2017년 12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해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신속 통합 기획이 도입되었잖아요.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상징,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 부동산 침체에 들어서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 폭감과 동시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만약 은마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은마는 달리고 싶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든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구역이 있잖아요. 이걸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린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의 대상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인 거죠. 쉽게 말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가스 공급 시설 등 사람이 사는데 문제없이 도시의 기능을 하지만 주거 건축물만 낡고 병들어 재구시를 못할 때 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면 첫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둘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죠. 바로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1979년 완공되어 28개의 동과 4,42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이죠. 먼저 은마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비교적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살만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는 시내 곳곳에 서민들을 위한 시민 아파트가 건설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한강 너머로 넓혀 사람들의 주거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일명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기 한강 너머 경기도 광주 있지? 저 땅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개발시켜봐. 아니 저쪽 땅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저습지 아닙니까? 버려진 땅을 굳이 왜 개발하시는 건지. 에헤이, 다 그렇고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심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곳은 서민을 위한 도심의 실용적 주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 판잣집에서 맨날 연탄 갈고 바람 불면 지붕 날아갈까봐 걱정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아파트라는 게 지어지네. 근데 또 이 아파트라는 곳이 연탄을 안 갈아도 되는 중앙난방에 욕조가 딸린 화장실도 있고 아궁이가 아닌 가스불로 밥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생활의 혁명인 거지. 그렇게 아파트 개발이 한창 활발해지고 있던 1975년 4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착공이 시작되었고, 이후 1979년 완공되어 8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가 바로 이 은마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은마아파트도 처음부터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편이 좋지 않은 미나리밭에 아파트를 짓기도 했고 홍보 이미지 아파트 주변이 논밭으로 가득 차 있어 개발이 아직 덜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다가 당시 정부에서 고분양가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분양이 잘 안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후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되기 시작했고, 이후 은마아파트는 100% 완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다고 해서 개발도 덜 된 아파트가 완판이 된다고?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물론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했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사회가 저물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것인데, 이때 정부는 강남을 개발하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때 도시 기반 시설 공사라든지 아파트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면에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토지 거래 및 사용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동산 투기세, 영업세, 등록세 등 면제되니까 사람들이 오 개꿀 하면서 기존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강북에서 강남으로 사람들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지원과 혜택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과 검찰청, 법원 같은 국가기관을 강남으로 옮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은마아파트를 왜 샀는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군. 지금 사회에서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군이죠. 강남의 학군이 발달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때부터인데 당시 은마아파트 주변으로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뭐 교육 평준화 이전 서울대생의 30%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란 말이 있으니 학부모들은 은마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는 곳, 게다가 강남 8학군이 자리 잡은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학원 등의 사교육 시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마아파트는 학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은마아파트를 기준으로 학생 수요는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은마아파트 주변을 기점으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도곡로를 사방에 낀 은마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인 대치역과 하교울역을 사이에 두고 최고의 교육 환경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위치는 낡지 않을지언정 아파트 자체의 내외 노후화는 점점 진행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은마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지 않았지만 198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늘자 극심한 주차 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필요성은 꽤나 예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건 문제가 확실히 있어. 아파트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강남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게 말이 돼? 천장에서 시멘트 종류석이 자라고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이거 단단히 잘못됐지. 너도?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재건축 추진하자. 우리가 나름 강남 스타일 시민인데 이런 곳에서 사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오케이 확인. 재건축해서 분양가 떡상 가자. 이렇게 1990년대 중후반부터 아파트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2002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밀기 시작했죠. 그렇게 2002년부터 재건축 조건인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 도전했지만 3차례나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4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2017년 아파트를 49층 높이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 35층 제한 룰에 걸려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같은 해 12월 최고 층수를 49층에서 35층으로 수정해 정비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오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마아파트는 그저 낡은 아파트의 대명사,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죠. 결국 집주인은 재건축만을 기다리면서 대박을 노리고 세입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악 물고 은마아파트에서 버티게 되는데 이런 와중 이전 정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한다고 발표했네. 오마이갓. 이 소식을 듣게 된 집주인들은 부랴부랴 은마아파트로 입주하기 시작했고 노후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아파트 상태를 보곤 깜짝 놀라게 되었죠. 지하실에는 이 쓰레기가 나오질 않나, 하수구 악취가 집으로 들어오질 않나.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계층이 살고 있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서울시장이 바뀌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신속 통합 계획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2022년 10월 서울 아파트의 상징,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해온 은마아파트의 계획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33개 동 5,778세대로 최고 층수 35층 건립, 그 중에는 공공주택 678세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은마아파트 엄청나게 팔리겠네. 땅도 좋은데 재건축도 허가 됐으면 말 다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일단 은마아파트의 거래가를 말씀드리면 1979년 처음으로 분양되었을 때는 약 4,1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2억 5천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IMF가 터지면서 1억 5천만원 정도로 다시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도 은마아파트의 위치 자체가 진짜 좋아버리니까 집값이 쭉쭉 올라버리는데 한때 은마아파트의 최고가는 무려 27억. 물론 지금은 부동산 침체가 오면서 19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와, 비주얼은 정말 살기 각박해 보이는데 19억? 강남은 역시 강남이네. 결국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싹 다 제외하고 학군과 역세권 등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땐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 해. 또 매수를 하려고 해도 현금 19억에서 20억을 들고 있어야죠. 뭐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20억에 달하는 돈을 주면서까지 이 아파트에
회사에 가치가 있냐 이 말이지. 게다가 이 재건축이라는 게 하나가 통과돼도 산 넘어 산이야. 애초에 이 음마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4,424세대에서 5,778세대로 세대수가 늘긴 늘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해. 다시 말해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음마아파트 재건축 상한 용적률이 250% 이하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마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0%여서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뭐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해서 상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들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왜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주거하는 아파트 외에 상가 있잖아요. 학원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그런 거. 이 상가를 하나의 동으로 보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상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상가 조합원만 약 400명에서 500명에 달한다고 하죠. 아니 상가 인원들은 재개발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찬성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이어서 상가 시세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후에도 뭐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뭐 전문가에 따르면 이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는데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음마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악취는 기본에 쓰레기가 산더미로 나오고 물만 틀면 녹물이 나오는 데다가 건물 외벽이 갈라져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고 심지어 곳곳에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보강 공사를 안 하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적당히 살다 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음마아파트와 관련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음마아파트가 최근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 이태원 참사를 빗댄 문구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다가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음마아파트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GTX C 노선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죠. 음마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GTX C 노선이 지나가게 될 경우 집안 붕괴 위험이 있어 이런 현수막을 제작한 것인데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마자 약 2시간 만에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과연 음마아파트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음마아파트가 금마아파트가 되는 날이 올 것이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